왜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한국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에게 복수하는 건가요? 여기 서울의 한 레스토랑의 직원과 금발의 미녀 외국인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외국인 여성은 두려움과 모욕감이 뒤엉킨 얼굴을 하며 땅에 주저앉아 울어버립니다. 이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 출신 루이즈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결혼을 해서 한창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처음엔 남편과 좋은 관계로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엔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저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사이도 좋고 저와 남편 모두 일을 하기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말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동양인과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 하면 보통 낭만적인 여행지나 혁명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고향인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인 여행지죠. 그런데 프랑스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곳이 많아요. 프랑스는 유독 심한데 자국 우월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특히 파리는 더 심해서 같은 프랑스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고 환상을 가지고 파리에 여행 온 관광객들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식당 종업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손님보다도 식당의 종업원이 우선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곳은 정말 거의 없고 건조하게 대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심한 곳은 손님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죠. 손님이 동양인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파리지행 중에서도 성격이 나쁜 편이었어요. 부모님조차 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종종 화를 내실 정도였죠. 저는 잘난 맛에만 사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같은 서유럽권이나 미국 등을 생각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동양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구태여 이유를 붙여보자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니까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프랑스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 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프랑스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좋은 성적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질투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면 아시아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아는 뭔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치안도 나쁠 것 같고 사람들도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컸어요. 그럼에도 저에겐 해외 유학이라는 스펙이 필요했기에 일단은 한국에 갔고 도저히 못 있겠다 싶으면 바로 프랑스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제 유학 생활을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들어서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도 공기가 더러울 것 같았는데 막상 간 한국은 의외로 제가 살던 파리보다는 낫더라고요. 한국 자체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문제였죠. 한국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아주 오만한 성격이긴 했지만 제 할 일은 착실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매너를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은연중에 자꾸 제가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긴 했어요. 교수님들에게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해서 최대한 몸을 사렸지만 같은 학생들은 아래로 봤어요. 그리고 학교 밖을 나가면 태도는 더 심해졌죠. 저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깔봤습니다. 진상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 감정을 눈빛에 담았어요. 그런데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음식에 견줄 만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운 좋게 맛집에 방문했나 싶었는데 어딜 가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식당 직원의 태도였어요.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프랑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식당은 친절하길래 우연이었겠지 싶었는데 다른 가게에 가도 그랬고 그냥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이 대체로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월한 백인이라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착각을 했고 점점 더 오만하게 굴기 시작했죠. 제가 오만하게 군다고 해봤자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인사를 안 하거나 안 받아주고 한국인들의 호의에도 무조건 일단 거절하고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로 진상짓을 하게 됐어요. 혼자 레스토랑에 갔던 날인데요. 저는 처음에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을 보다 보니 다른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 메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정말 죄송하지만 주문하신 파스타 조리가 다 되어서 이제 막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메뉴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날카롭게 받아쳤고 해물 리조또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어에 서툴었기 때문이었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종업원은 조금 뒤에 파스타와 리조또를 둘 다 내오더라고요. 그 꼴을 본 저는 기가 찼고 파스타를 한쪽에 치워놓고 리조또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로 갔는데 파스타와 리조또 둘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어서 먹지도 않은 파스타 값을 왜 내야 하냐면서 리조또 값만 낼 거라고 소리쳤죠. 소란스러워지자 식당의 책임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종업원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듣고는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더군요. 저는 프랑스인 중에서 드물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어서 그녀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에게도 설명을 들은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일단 1인분만 계산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동양인 주제에 나한테 잔소리하냐며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저는 목청을 높여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을 봐준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슬렸거든요. 애초에 종업원이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잘못 서빙한 게 잘못이라면서 음식 맛도 형편없고 비싸기만 하던데 이래도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표정이 싹 굳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마구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하다가 분에 못 이겨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취급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동양인한테 내가 겁을 먹다니. 게다가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가 나오더군요. 여자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여자를 말렸고 식당으로 다시 들여보냈어요. 남자는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며 일단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남자의 말에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 남자는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며 손님이라고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동양인들 주제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동양인들의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화내는 게 아니고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종업원이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손님도 잘못한 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오늘은 리조또 값만 내시고 다른 식당에 가서 그러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기숙사로 돌아간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동양인들에게 혼쭐이 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깨지는 기분에 혼란스러웠어요. 아시다시피 서양은 개인주의가 기본이어서 누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하고 다녀도 어지간하면 말을 얹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한국인들을 겪고 나니 개인주의가 조금은 냉정한 것 같기도 하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꽤 흘러도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는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가 인정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현학적이시고 박식하셔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찾아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도 이야기하니 조언을 해주셨죠. 교수님은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잘못된 감정이라기보단 문화 차이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일 수 있고
그때 한국 남자는 아마도 제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을 거라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 말고 내 안의 혐오를 좀 덜어내보고 시야를 넓혀보라고 하셨어요. 거기다 겸손까지 갖추면 교수님은 제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과의 상담 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인종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잔잔하게 흘러갔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장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 학업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원봉사는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었죠. 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만들기 봉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 저도 한식을 즐겨 먹게 되었고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자주 만들어 먹고 싶어서 지원한 자원봉사였습니다. 그곳에선 한국의 다양한 반찬도 만들었는데 외국인이 한국인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주변 어른들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식당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운이 나쁘게도 눈이 서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마주칠까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남자를 피해 반찬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과 또 만나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리고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커피 한잔 하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잘 지냈냐고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다는 칭찬으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에는 한국인처럼 보이는 다른 아시아인들도 있는데 자칫하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가 강하게 말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너무 반갑다는 말도 함께요. 그날 한국인 남자와 오랜 대화 끝에 그동안 제 마음에 있던 불편한 앙금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할 정도로 한국에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또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날 이후로 한국인 남자 말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자원봉사장에서 그는 정말 멋졌어요. 그는 항상 솔선수범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떤 일이든 꺼리지 않고 열심히 해왔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이 마르지 않았어요. 저도 한국인 남자 모습을 보다가 음식을 태워 먹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다 자원봉사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어느새 저는 그 한국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적극적인 저의 구애 끝에 그 한국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제 성장과 성숙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고 저의 삶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